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폴리곤 슈퍼넷과 멀티체인이라는 내용으로 연구를 맡게 된 이혜인과 최원혁입니다. 대화를 시작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확장성 해결을 위해 등장한 개념들과 멀티체인을 포함한 용어들을 먼저 짚고 넘어간 후에 멀티체인을 지향하는 기존 솔루션들을 비교하고 폴리곤 슈퍼넷이 다른 멀티체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폴리곤 슈퍼넷의 코어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확장성과 보안성과 탈중앙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은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확장성 문제를 직면해 있습니다.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지키면서 확장성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대중화를 위해서 확장성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듈러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연산, 검증, 합의, 데이터 가용성 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하나의 블록체인이 다 수행을 했다면 이를 모놀리틱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역할을 여러 블록체인 또는 레이어로 나누어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합의와 검증을 이더리움에서 실행하고 실행과 데이터 가능성은 별도의 블록체인 또는 오프체인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트랜잭션은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오프체인에서 처리된 트랜잭션을 압축해서 메인넷의 결과값을 따로 저장해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블록체인의 구조와 설계 방식이 차이를 둔 거라면, 이 다음으로 등장하게 된 거는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허용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공존하며 한쪽 체인이 트랜잭션이 몰리는 병목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트랜잭션 처리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상호 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 공유, 거래 수행,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체인과 인터체인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솔루션인데요. 둘의 차이는 정의하자면 해석하는 곳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로스체인은 두 개 이상의 블록체인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은 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상호 연결성과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 멀티체인이 등장을 하는데, 넓게 보면 어떤 연결과 상관없이 여러 블록체인이 생기고 성장하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요즘은 크로스체인이나 인터체인 솔루션들의 비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다양한 블록체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앱체인인데, 말 그대로 특정 앱을 위한 체인으로 앱의 요구사항과 기능에 맞게 최적화된 독립적인 체인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들을 집합해 보면은 앱체인을 포함해 여러 블록체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인터체인, 크로스체인 기술로 서로 상호작용하여 확장성이 높아진 생태계의 멀티체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폴리곤은 이더리움과의 호환이 되는 앱체인의 제작을 돕고 멀티체인을 지향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존하는 멀티체인이 지향하는 그 타 솔루션들을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솔루션으로 이제 코스모스랑 폴카닷과 아바란체가 있는데, 이들은 앱체인을 포함해 개별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이어주는 크로스체인 인터체인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음, 이들은 블록체인과 상호 운용성을 구현하기 위해 정해진 구조와 통신 프로토콜의 차이점이 있으며, 정해진 구조와 통신 프로토콜에 연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생성하도록 SDK를 지원합니다. 코스모스는 허브와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존들이 허브 중심으로 연결돼서 IBC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앱체인들이 고유의 밸리데이터 셋을 구해야 해서 보안 공유가 안 됐다는 점이 단점이었지만, 올해 3월에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보안 공유 서비스가 단계별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카닷은 그림처럼 파라체인과 파라스레드가 있고 릴레이 체인 주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 파라스레드는 XCM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란체는 서브넷과 프라이머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브넷의 보안을 프라이머리 네트워크 구성 노드가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서브넷의 독특한 구조로 통신 프로토콜이 여기선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모스, 폴카드, 아바란치와 같이 기존의 크로스체인 솔루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호 운용성을 달성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낮은 자유도의 블록체인 설계인데 코스모스는 밸리데이터를 독자적으로 구해야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밖에 만들 수가 없고 어, 보안 레이어 공유 솔루션이 나왔지만 아직 복잡도가 높고 레퍼런스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카닷은 많은 토큰을 지불해야 하며 아바란치 또한 서브넷 한 종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개발의 유연성에 제한되는 상황인데 이에 반해 폴리곤 슈퍼넷은 독자적인 레이어 1이나 사이드 체인 롤업 등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가 고립되어 있다는 점인데, 솔루션 모두 이제 모두의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내 앱체인들, 폴카넛은 파라체인들끼리, 아바란체는 서브넷끼리만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호 운용성에서 가장 중요한 1세대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이 구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폴리곤은 이더리움과의 효과를 완전히 이용하여 보다 확장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폴리곤은 블록체인 구조 설계의 다양한 선택지와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티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폴리곤의 슈퍼넷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폴리곤의 이더리움 상호 운용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코어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17년의 이더리움의 인기 상승에 따라서 네트워크 문제를 보고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탈정성과 보안성이 부족하더라도 확장성에 강점을 주기 위해서 모듈러 방식과 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때문에 이더리움보다 가스비도 저렴하고 속도도 훨씬 빠른 블록체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더리움과 브릿지를 연결해서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더리움 사용자는 폴리곤으로 자산을 옮겨서 쾌적한 환경에서 블록체인 컨텐츠를 즐기고 이더리움으로 다시 자산을 옮겨서 이더리움에서 다시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폴리곤은 이더리움과 크로스체인을 연결하여 상호 운용성을 통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리곤은 이더리움과 상호 운용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체인과 이더리움을 연결시킨 멀티체인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슈퍼넷을 통해 빠르게 앱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폴리곤 POS를 인터체인을 활용해서 앱체인과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존의 멀티체인 솔루션과의 차이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슈퍼넷의 코어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폴리곤에서 만든 슈퍼넷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군을 말합니다. 합의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스테이킹 프로토콜과 자체적으로 밸리데이터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폴리곤 메인넷과 브릿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 폴리곤 브릿지를 통해 이더리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슈퍼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지에 나와 있는 아키텍처처럼 블록체인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리피트피는 노드들의 네트워킹 레이어로서 노드들 간의 블록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 RPC는 클라이언트와 블록체인의 통신 레이어로 블록에 담긴 정보와 트랜잭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블록 생성에 필요한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데 블록에 필요한 합의 레이어도 있고 사용자가 블록체인으로 트랜잭션을 보내면은 보관되는 메모리 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한 블록은 블록체인에 체결이 되고 내부에 있는 트랜잭션은 TX 풀에 저장돼서 런타임 머신에 실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였다면은 슈퍼넷은 내부에 브릿지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릿지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undefined 브릿지라는 에러와 함께 블록체인이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면은 합의와 브릿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합의 부분에서 슈퍼넷은 폴리 BFT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폴리 BFT는 IBFT 2.0 합의 엔진과 EVM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코어 프로토콜을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IBFT 2.0은 DPoS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인데 코인을 가진 사람들의 지분을 통해 밸류 데이터를 선출하고 선출된 밸류 데이터들이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구조입니다.
보유한 지분을 증명하는 스테이킹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검증하게 되고 브릿지의 임무 또한 검증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합의 엔진과 코어 프로토콜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합의 메커니즘을 슈퍼넷에서는 폴리BFT라고 합니다. IBFT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유한 지분에 따라서 약 100명의 검증자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지분에 따라 블록 제한자와 블록 검증자로 역할이 분리되고 블록 제한자는 실행시킬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자들한테 제안합니다. 검증자들은 이때 해당 블록을 블록체인의 다음 블록으로 저장할지 투표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검증자는 보유한 지분의 양에 따라서 투표 가중치가 부여가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슈퍼 다수결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 블록은 내부 프로토콜에 따라서 블록체인 최상단의 위치에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블록이 체결돼서 연결되는 걸 실링어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라운드라고 칭하고 만약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라운드 2로 이어지며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추가로 블록 제한자는 블록 하나만 생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n개의 블록 기간 동안 제한자로서 고정이 돼서 이를 n에포크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브릿지는 이제 두 메인넷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슈퍼넷은 이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시로 슈퍼넷과 폴리곤 메인넷 간의 ERC20을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곤에서 슈퍼넷으로 ERC20을 옮기는 과정을 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폴리곤에 있는 이 ERC20 프레디케이트 컨트랙트에 디파짓 함수를 실행을 해서 옮기고자 하는 토큰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토큰은 락업이 됩니다. 입금이 성공하면은 스테이트 샌더 컨트랙트를 통해서 스테이트 싱크 이벤트를 트리거하는데 이때 해당 이벤트 파라미터에 스테이트 데이터라는 거를 담아서 최종적으로 블록에 실립니다. 이때 스테이트 데이터랑 블록체인의 상태값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예시로 ERC20의 민트 함수를 실행한다 했을 때 ERC20 컨트랙트 주소와 민팅을 받는 지갑 주소 그리고 밸런스 등이 스테이트 데이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검증자는 스테이트 싱크 이벤트에 쌓여있는 이 스테이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ERC20 민트 함수의 콜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하고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넷에 있는 이 스테이트 리시버 컨트랙트에 execute 함수를 실행하고 해당 파라미터에 압축한 데이터를 담아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리시버는 파라미터로 담은 콜 데이터를 실행해서 해당 유저에게 입금된 토큰의 양만큼을 발행해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저는 폴리곤에 있는 토큰을 슈퍼넷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슈퍼넷에서 폴리곤으로 ERC20을 옮기는 과정을 인출이라고 합니다. 유저는 슈퍼넷에 있는 ERC20 프레디케이트 컨트랙트에 위드드로 함수를 실행하여 옮기고자 하는 토큰을 소각합니다. 소각이 성공했다면 alt state sender 컨트랙트에 스테이트 함수를 실행해서 alt state sync 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테이트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ID 값을 저장하는데 이는 소각 증명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이고 소각 증명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에 저장되면은 검증자는 쌓여있는 이 alt state sync 이벤트 로그를 머클 루트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의 체크포인트 매니저 컨트랙트에 서브미트 함수를 실행해서 압축된 머클 루트를 컨트랙트에 저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입금 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머클 루트가 검증자의 체크 포인트에 저장이 되면은 유저는 슈퍼넷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alt state sync 아이디를 통해서 소각 증명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소각 증명은 머클 루트의 머클 증명과 같은 원리인데 이 이미지 하단에 alt state sync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어, 이거를 머클 루트를 통해서 보라색 머클 루트 데이터를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토큰을 소각했다는 이벤트, 이 보라색 데이터가 이 머클 루트에 포함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머클 프루프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구조에서는 주황색 데이터가 머클 프루프가 되겠습니다. 유저는 폴리곤의 exit helper 컨트랙트에 exit 함수에 소각 증명을 하는 파라미터를 담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매니저 컨트랙트에 저장된 머클 루트에 유저가 토큰을 소각했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소각 증명을 통해서 증명해서 통과가 되면은 컨트랙트는 ERC20 프레디케이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유저에게 소각한 토큰의 양만큼은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은 유저가 디파짓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토큰이 옮겨졌지만 인출은 유저가 직접 엑싯 함수를 통해서 되찾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슈퍼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현재 슈퍼넷이 딱 필요한 컨텐츠가 있다면 국내에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폴리곤 공식 블로그에 포스팅된 것처럼 현재 넥슨과 폴리곤은 파트너 관계를 맺어서 슈퍼넷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블록체인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왜 블록체인을 이제 슈퍼넷으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폴리곤 슈퍼넷은 블록체인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블록체인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의 폴리곤 블록체인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에서 이용했던 스캐너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오라클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엣지 서포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은 직접 슈퍼넷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 서포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폴리곤은 이미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규제 및 규정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서포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웹3 자산 시장의 중심이 이더리움과의 자산 운용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점들은 웹2에서 웹3 생태계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에 넥슨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슈퍼넷을 선택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기간 동안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